매년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로 태안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진항에서 이뤄진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사흘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합니다. 서산 인지면의 한 마을에 수천 송의 영산홍이 활짝 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지역의 명소가 되면서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주꾸미 등 어패류에 대한 금어기가 시행됩니다. 봄철 성어기, 불법업 단속과 처벌 등을 이슈피플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사면이 바다인 태안은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해양 쓰레기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양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 현장을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 신진항입니다. 집게와 마대를 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언뜻 보면 길거리에 버려진 일반 쓰레기 같지만 실제 대부분은 바다와 연관된 해양 쓰레기입니다. 못 쓰게 된 어망이나 밧줄 등 폐어구부터 스티로폼 박스까지 해양 쓰레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멸종위기 돌고래인 상괭이 등 해양 생물들도 죽은 채 발견됩니다. 바닷가 쪽 어디 가든 마찬가지죠. 가해도 쪽이나 신진도 이쪽 돌아가면은 거기가 다 쓰레기가 많아요. 가해는 피피병이 날까만 이런 것은 수거를만 해도 계속 밀려오니까요. 바다에서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하지요. 인근에 적치장이 따로 있지만 어민들이 가까운 공터에 해양 쓰레기를 그냥 쌓아두면서 이를 수거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건물 갖다 깔아놓고선 한 10여 년간 가까이 지금 누적된 쓰레기를 갖다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이래요. 이게 바다에 전부 다 이게 발생된 쓰레기예요. 이게. 주민과 태안군 직원, 지역 사회단체 등 이날 수거 작업에 참여한 인력만 200여 명. 여기에 집게차 2대와 청소차 3대도 투입됐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모은 해양 쓰레기 양만 10여 톤에 달합니다. 태안에서는 해마다 해양 쓰레기 양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6,100톤이 수거됐습니다. 매년 충남 전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해 태안의 수거량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상황.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늘면서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올해 10월까지 신진도를 비롯해 4곳에 이동식 집화장을 추가 설치하는 등 13개 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바다를 살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관광 태안의 이미지를 높여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라도 우리가 줍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냐. 치워도 줄지 않는 해양 쓰레기. 성숙한 시민의식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6일까지 사흘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소개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황금 연휴 첫날인 4일 당진에선 어린이날 행복 큰 잔치 축제가 열립니다. 마임과 마술 코미디 퍼포먼스 공연, 어린이 뮤지컬까지 다양한 축하 공연이 이어져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 체험 부스와 해나루살로 만든 꿀떡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도 준비됐으며 행사장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공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성 어린이 큰 잔치 행사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연령별에 맞춘 놀이 부스에선 비눗방울 놀이와 팽이 배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많은 호응을 받았던 물총놀이조는 확대되는 등 지난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어린이날 당일 어린이 가족 한마당 축제가 서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어린이들의 숨은 끼를 뽐내는 도전 서산 어린이 스타 대회가 열려 10개 팀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밖에 레크레이션과 바자회, 체험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서산시는 교통 편의를 위해 오후 3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시청 앞 광장부터 종합운동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어린이날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서산 버드랜드에선 6일까지 조류관찰 야외 체험과 인형극 공연 등 특별 행사가 진행됩니다.
청양 칠갑산 천문대에선 야간 천체 관측과 나만의 컵 만들기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제철 먹거리와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금어기 전 알이 꽉 찬 주꾸미를 맛볼 수 있는 태안 몽산포항 주꾸미 축제가 6일까지 이어지고 형형색색 200품종이 넘는 튤립 축제도 나들이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서산의 한 마을에 수천 송이의 영산홍이 활짝 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융단을 깔아놓은 듯 붉은 물결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영산홍입니다. 조선시대 임금 인조가 유난히 아꼈던 꽃으로 푸른 소나무와 어우러져 더욱 강렬한 자태를 뽐냅니다. 영산홍의 꽃말은 첫사랑. 설렜던 그 시절처럼 상춘객들은 봄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듭니다. 여자들은 꽃을 다 좋아하지 않나요? 예, 꽃을 개인적으로도 꽃 좋아하는데 이렇게 활짝 핀 걸 보니까 더 기분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요. 17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대나무 밭을 일궈 현재는 10,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처음엔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던 정원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명소로 거듭나 조용했던 마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갖고 나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날마다 볼 때마다 흡족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우리 마을이 많이 알려지고 또 발전하고. 올해는 낮은 기온 탓에 평년보다 영산홍이 일주일 정도 늦게 피었습니다. 가는 봄이 아쉽다면 꽃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산 인지면을 물들인 연산홍은 앞으로 열흘간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불법업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불법업 단속과 처벌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호구 충남도 어업지도선 운영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호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불법업 단속 대상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불법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 이탈 불법 조업,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 및 어구 사용 금지기간 위반 행위, 불법어구 제작, 보관, 유통 행위 등이며 특히 금강하구와 삽교의 실뱀장어 불법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불법업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획 금지 기간을 따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봄철 산란기 금어기를 지정함으로써 산란기 직전의 어미 물고기가 성육기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부 조성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작년부터 지정된 쭈꾸미 금어기를 예로 들면 그동안 쭈꾸미는 서해안 특산 어종으로 봄철 연안어업인의 주요 소득자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어업인은 산란기 알된 쭈꾸미를, 낚시인은 부화된 어린 쭈꾸미를 포획하는 조업 및 낚시 행위가 성행하면서 1990년 대비 4분의 1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산란기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쭈꾸미를 보호하기 위하여 쭈꾸미 금어기를 설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충남에서는 이 연간 몇 건의 불법업 행위가 좀 적발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 도에서 금년 4월 말까지 약 40여 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단속 대상은 시기적으로 일찍 조업을 시작하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한 불법어업으로 40건 중 약 30여 건이 해당되며 장소는 서천군 금강하류와 당신시 삽교 일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94건, 2017년 92건 등 매년 연간 약 100건 내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어기에 불법업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무허가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사법처벌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금어기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불법업 단속 외에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충남도에선 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현재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구의 철거를 위한 행정대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 종료와 방류 및 쭈꾸미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보호 및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업인 지도 등을 통하여 준법어업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먼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자원의 보호는 어업인들의 목마름은 아닙니다. 최근 방송을 보면 알레기라든가 쇠꼬시 등의 단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란기 및 어린 물고기 소비 수요가 늘어날까 우려됩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수산자원입니다. 또한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고 있는 법령을 준수하고 준법 조합하여 우리 바다는 우리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여 수산자원이 넘쳐 풍요로운 바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효구 충남도 어업지도선 운영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전국 보건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예방접종비가 꽤 부담스러운 수준인데도 치료제가 없다 보니 미리 백신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올해 병원을 찾은 전국 A형 감염 환자 수는 모두 3,900여 명. 전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아직 치료약은 없지만 6개월 간격으로 백신을 2번 맞으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싼 접종비. A형 감염이 국가 필수 접종이 아닌데다 백신이 워낙 고가다 보니 접종을 해주는 보건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A형은 좀 약값도 비싸고 아직까지 이게 법정 전염 금병 1군이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이런 이제 그까지는 일반 병원이나 검진센터의 접종비는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신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A형 간염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SNS 상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예방접종으로 미리. 특히 접종 의무 세대가 아닌 30대와 40대는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보통 6세 미만에서는 70% 정도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상도 더 심해지고 간 부전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70년대, 80년대 태어나시는 분들은 면역 항체 보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거예요. 감기 몸살인 듯 조용히 찾아오는 A형 감염. 때 아닌 전염병 확산에 전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역대급 피해를 냈던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강원 산불 지원안에 대해 이재민들의 불만 여론이 높다고 하는데요.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동해안 산불에 투입키로 한 복구비는 총 1,853억 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에 660억 원이 배정됐고 동해시 440억, 강릉시 330억, 속초시 210억, 인제군에 67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거기에 추경 예산 940억 원과 국민성금 470억 원까지 더하면 총 3,263억 원이 피해 지역 복구에 지원됩니다. 정부는 신속 복구와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민, 특히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정부 지원 규모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성공을 준 돈을 왜 국가가 지원해준 것처럼 그렇게 과대 포장하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체 금액이 3천억이 넘는 돈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다 나눠준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집들이.
정부 지원금 1,300만 원과 지자체 지원금, 성금 모금액 등을 모두 합쳐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택 복구비는 6,300만 원. 이재민들은 실제 집을 새로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 차원의 추가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강원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됐는데 신중년 동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한국전력과 피해보상협의회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함께 한전하고 또 도 자체로도 어떤 방안을 해나갈 것인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부분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해나가겠다는 것을 이재민들한테 좀 전달해두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산불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970억 원도 문제입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추경 예산안이 언제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정부 지원안을 토대로 세부 복구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의 반발에다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강원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지난 2일 현재 전국적으로 470억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들 어떻게 사용될까요? 박건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원 산불을 가장 빨리 가장 생생하게 전달했던 CJ 헬로는 피해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불 발생 일주일이 지난 4월 12일 CJ 헬로는 전국 재해구호협회와 함께 모금 방송을 펼쳐 18억 원이라는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성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은 지난달 30일 1차로 173억 원을 이재민들에게 긴급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주택 피해에 대해 지급됐는데 전파 시 3천만 원을, 반파 시 1,500만 원을, 세입자에게는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소규모 파손의 경우 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강원도는 이재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나머지 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민을 위한 국민들이 많은 성금을 모아주셨는데 현재까지 470억 해서 지난 어제 1차분 지급됐고 곧 이제 5월 중순에 2차분 나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재민을 위해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성금은 297억 원. 이달 중 지급되는 2차 지원금은 사망자에게 각각 1억 원과 부상자 1명에게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2차분 성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5월 말이 끝나고 난 후에 공식적으로 다 성금들을 총 금액들을 봐서 균등하게 또 평등하게 배분을 해야 되니까 꼭 지나고 난 후에가 될 것 같아요.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은 2차분 성금 지급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 피해 이재민들에게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당진 탑동초등학교는 3일 CJ 헬로 충남방송을 찾아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탑동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뒤에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 행사를 벌여 모두 128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마침 정규 어린이 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과반수 찬성으로 강원도 산불 모금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들이 많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금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보고 스스로 돕겠다라고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면서 성금을 스스로 모아서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산시와 당진시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유치 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양시는 각각 석유화학단지와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으로 대기 오염물질이 대량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경쟁을 벌일 태세입니다.
3일 양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센터 설치가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선 서산시는 지난달 12일 충남도청을 찾아 센터 유치를 건의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임재관 시의회 의장과 김택진 시민생활국장이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을 만나 서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서산은 중국과 인접해 미세먼지 분석에 유리하고 당진 화력과 태안 화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울산 여수와 더불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공단이 자리 잡고 있다며 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위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진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어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장에서 센터의 설치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남도가 환경부에 건의한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등을 위해 성문 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 센터가 당진에 설립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홍성군은 최근 경기 침체로 상가 분양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포 신도시 상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생활 인프라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2014년 4만 1천여 대에 불과하던 차량 등록 대수가 2018년 5만 2천여 대로 약 30%가 증가했고 유동인구도 설날 연휴의 경우 최대 15만 명에 이르는 등 도시 팽창에 따른 주차시설 및 경관 디자인 개선 등 자구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내포 신도시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주 자택지 내에 100여 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근린 상업지역 내 특화거리 조성과 노변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500평 규모의 개인 사유지를 추가 임대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실시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또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포 신도시 근린 상업지역 일원의 지상 5층, 주차면 20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심 상업지역 내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행자 전용 도로의 수목식재, 휴게 공간 조성, 경관 디자인 조명, 조형물 설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내포 신도시 중심 상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상가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내포 신도시 명품 도시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시책 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에서 올해 첫 야생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충남에 거주하는 55살 여성이 지난달 28일 발열과 홍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텃밭을 가꾸는 등 야외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 가운데 50대 이상의 농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만큼 야외 활동 시 긴팔과 긴 바지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성의료원이 중환자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은 그동안 간호인력 부족으로 축소 운영하던 병상을 기존 16개 병상에서 25개 병상으로 확대하고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도 50개 병상 규모로 늘리고 야간 전담 간호사 2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한편 홍성의료원은 중증 환자 방문 시 병상이 부족해 인근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왔으며 홍성군은 이번 사업으로 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오는 2021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100세대를 건립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식당, 주거시설을 한 곳에 마련한 건물입니다. 청양군은 올해 중으로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에 착수해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양군은 전체 인구의 32%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군은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 텃밭 정원에 유용 미생물과 농업용 클로렐라를 공급합니다. 대상은 내포 효성아파트 건너편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주말농장 1,025개 가구입니다.
유용미생물은 유산균과 효모, 고초균 등 유익한 미생물 여러 종을 조합해 배양한 것으로 물에 희석해 7일에서 15일 간격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초청 만남 행사가 덕산 리섬 스파캐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와 독립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 공연과 평지 난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충남에서 지원하고 있는 애국지사와 수권 유족은 520여 명으로 지난달부터는 119 구급차 이송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한국노총 충남 서부지부가 당진시 노사민정사무국 사무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사민정사무국은 고용과 노동, 경제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핵심 조직입니다. 노사민정사무국은 고용과 노동, 경제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핵심 조직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사무국 운영을 계기로 노사분규 조정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00여 가구로 시는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무호수가 금속배관으로 무료로 교체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 가스 타이머 설치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홍성군이 오는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꿈나무 농업교실 2기를 운영합니다. 꿈나무 농업교실은 관내 10곳에서 34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건강한 인성 발달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방울토마토와 허브 등 텃밭 가꾸기와 농업기술센터 견학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산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자동차 18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국민으로 세대당 한 대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소자동차 한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1일부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4일 오전 9시 30분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 아름다운 동해에 참석합니다. 맹정화 서산시장은 7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시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7일 오후 3시 당진 시립도서관에서 열리는 도서관 자치운영위원 위촉식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4일 오전 11시 청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2019년 청양 어린이날 큰 잔치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높아 바깥 활동하기 좋지만 미세먼지가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5도, 홍성이 7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8도, 태안이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태안이 23도, 당진과 서산이 25도, 홍성, 청양이 26도, 예산이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밀림 빨래와 세차하시기 좋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가기도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